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장시호 씨가 어제 이런 이야기도 해서 눈에 좀 띄었는데요. 이모가 항상 서로 개인 생활까지 다 알고 있어서 대통령이 나에게 약점을 잡혔다고 말했고 VIP가 나를 어려워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권력도 휘두른 정황이 굉장히 많고 그런 정도의 권력 중독이었다면 저질렀던 일들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많았을 것 같다. 아직도 많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얻어낸 이익권이나 그 이익권으로 얻은 이익, 실질적인 이익이 또 해외로 빠져나간 그런 은닉 자산들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꼭 다시 찾아야 된다, 이건.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사례를 꼭 남겨야지 되지 않겠나.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번 주, 오늘부터, 다시 은닉 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한 이야기도 잠깐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완전 소설이고 자기도 관련 뉴스 보고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유현에 대해서는 이름 자체가 머릿속에 있지도 않다라고도 부인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네. 하지만 정유라 씨는 지난번에 들어와서 크리스마스 때도 통화했고 1월 1일에도 통화했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누구지 모르고 통화했나 보죠. 이름 자체가 머리에 없다는 거 보니까. 모든 걸 다 부인하니까요.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사실상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호칭을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닌 최순실 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는 이 자료를 가지고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비선 모임을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진술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9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16시간 동안 진행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말한 내용입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최순실 씨는 주로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 대통령의 향후 스케줄이나 국가적 정책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최 씨는 이런 모임을 주제별로 여러 개 운영했는데 일종의 대통령을 위한 자문회의 성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비선 모임의 참석자와 관련해서 적을 때는 2명, 많을 때는 5명까지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도 몇 번 참여한 적이 있다고 돼 있는데요. 모임에 오는 사람은 회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지만 차은택 씨는 거의 항상 있었고 고영태 씨도 자주 참석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요. 항상 30cm가량 두께의 대통령 보고 자료가 놓여 있었다고 이 전 총장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주로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들로 거의 매일 밤 청와대의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사무실로 들고 왔다. 이렇게 이름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정호성 제1부속실장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비서관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에 대해 정호성 비서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요. 이 전 총장은 최순실 씨는 모임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이 자료를 던져주고 읽어보게 하고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의 말을 듣고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리면 그게 나중에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청와대 문건이 돼서 거꾸로 우리에게 전달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전 총장은 이런 말을 하면서 한겨레 기자에게 자신의 아이폰에 사진 파일로 저장된 자신이 작성한 뒤 다시 청와대 문건 형식으로 내려온 문건들을 비교해서 보여줬는데요. 이 전 총장은 또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청와대 수석 비서관 그리고 비서관 20명 정도의 전화번호도 보여줬는데 한겨레가 이 번호를 나중에 파악해보니까 실제 전화번호와 정확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비선 모임의 논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한 10%는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일이지만 나머지 90%는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게 대부분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이를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모임에서는 인사 문제도 논의가 됐는데 장관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결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장은 이런 얘기는 통념을 무너뜨리는 건데 사실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 최순실 씨에게 다 물어보고 승인이 나야 가능한 거라고 보면 된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도 사실 모두 최순실 씨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전 총장의 증언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한겨레가 지난 2달가량 취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까지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JTBC라든가 TV조선이 엊그저께 그리고 어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 자체가 한겨레가 2달 정도가량 취재한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는 데다가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미리 열람하고 수정까지 했다는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겨레는 이 내용을 오늘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요. 원래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만나서 들은 얘기는 오프 더 레코드, 비보도를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한 달 동안 넘게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독자의 알 권리를 위해 기사화했다고 오늘 사면에서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과 상반되는 내용의 증언, 정황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한겨레 기사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사과 해견, 사과문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 또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르재단 이성한 전 사무총장이 한겨레에 증언한 내용을 보면은요. 그리고 JTBC와 TV조선이 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 사과 자체가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커질 것 같고요. 대통령의 거짓 해명을 두고도 상당히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추천하는 내부 보고서를 받는 등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TV조선이 보도한 내용을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 중에는요. 최순실 씨와 같은 대통령 측근을 감찰, 관리하는 업무도 있는데 최순실 씨가 이 인사에 관여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순실 씨는 대외비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표를 사전에 받아보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국제행사 의전에도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은 경호상 이유 등으로 철저히 보안에 붙여지지만 민간인인 최 씨가 이걸 빠르게는 한 달 전쯤에 받아봤다는 게 TV조선의 보도 내용입니다. TV조선은 최 씨 측근들이 일했던 사무실에서 입수한 청와대 인사보고서 2매를 공개를 했는데요. 2014년 5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추천인 그리고 조직도를 보면 당시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등 현직 참모들의 사진, 프로필 그리고 홍 수석 후임자로 곽상욱 당시 감사위원이 추천됐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014년 7월 신설된 뉴미디어 비서관 그리고 뉴미디어실 행정관에 KBS 미디어 출신 K씨, LG전자 S씨가 추천된 문건도 있습니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TV조선에 문건의 글자체와 형식 등이 청와대 양식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문건의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추천됐던 K씨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인을 통해 비서관에 추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고사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는 보고서가 최순실 씨에게 넘겨진 이후 어느 시점에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문건에는 민정수석으로 곽상욱 당시 감사위원이 추천이 됐지만 실제는 김영한 전 대검 강력부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우병우 당시 변호사는 인사보고서 작성 직후인 2014년 5월 이중희 민정비서관 후임으로 민정비서관에 임명이 됐고요. 2015년 1월 민정수석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TV조선은 최순실 씨가 인사 외에도요.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의상을 선정, 공급하는 등 국제의전에도 관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암호명 북극성으로 불린 2014년 9월 20일에서 26일 유엔 총회 순방 일정표를 미리 받아서 행사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옷을 적어 넣었습니다. 최 씨가 받은 이 일정표는 외교부가 작성한 대외비 문서였습니다. JTBC가 입수해 어제 보도한 최 씨 컴퓨터 파일 중에도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북한과의 비밀 접촉 등을 논의하는 내용 등 외교 안보 관련 대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TV조선은 최순실 씨가 2014년 11월 청와대 부속비서관실 행정관 2명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 제작에 직접 관여하는 장면도 보도를 했는데요.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박근혜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중앙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PC 파일들을 추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단순히 수정했을 뿐 아니라 국가기밀문건까지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C 파일 중에 2012년 12월 28일 오전 4시 56분에 저장된 청와대 회동이란 제목의 8쪽짜리 문건을 보면은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면담을 앞두고 박 당선인이 참고해야 할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면담이 있기 10시간 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문건의 외교안보 현안에는요. 북한의 추가 도발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외에 남북 간 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북 간에 어떤 접촉이 있는지요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예상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질문 바로 아래 대화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당구장 표시가 돼 있으면서요. 최근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3차례 비밀 접촉이 있었다고 함. 이런 보충 설명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명박 정부 중반인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사태 이후에 남북 대화가 공식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반면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2012년 우리 군 그리고 북한 국방위원회 간에 비밀 접촉이 있었다는 건 알려지지 않은 기밀사항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최순실 씨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건에는요.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민감한 이슈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자력 협력 협정 협상은 2년 이상 됐는데 정권 인수 기간에도 진전이 있으면 좋겠다. 급한 민생 예산 반영을 위해 최대 1조 4천억 규모의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 이런 박근혜 당선인 측의 요구사항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최 씨의 PC 파일에는요. 박승춘 보훈처장, 박승훈 예비역 해병 준장, 박종준 전 경찰청 차장을 포함한 초대 청와대 경호처장 후보군 명단이 적힌 역대 경호처장 현황이란 문건도 발견이 됐습니다. 문건의 최종 수정 시간은 청와대 경호실장 인선을 한 달쯤 앞둔 2013년 1월 3일 오전이었는데요. TV조선은 이와 별개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현 정부 출범 2년차인 2014년 3월 14일 이력서가 첨부된 인사청탁 이메일을 최순실 씨의 핵심 측근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을 25일 밤에 또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이 일방적 변명에 불과했다면서
내각 총사퇴, 특검 도입을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 조선일보 일면 하단을 보면은요. 대선 주자들도 국정조사와 특검, 내각 총사퇴, 청와대 비서진 전면 교체 등을 주장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특별 성명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의 비리가 됐다면서 청와대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필요하면 특검까지 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도 당연히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청와대 비서진 등을 포함한 내각 총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상황 인식을 하지 않으면 최순실 씨가 전쟁하자는 한마디에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나라꼴이 됐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성 수준의 유감 표명을 한 대통령은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 같다고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기 할 말만 했다면서 최순실 씨가 미르 K스포츠 재단을 통해 왕성한 활동을 했는데 누가 초창기에만 도왔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모임에서는 인사 문제도 논의가 됐는데 장관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결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장은 이런 얘기는 통념을 무너뜨리는 건데 사실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 최순실 씨에게 다 물어보고 승인이 나야 가능한 거라고 보면 된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도 사실 모두 최순실 씨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전 총장의 증언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한겨레가 지난 2달가량 취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까지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JTBC라든가 TV조선이 엊그저께 그리고 어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 자체가 한겨레가 2달 정도가량 취재한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는 데다가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미리 열람하고 수정까지 했다는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겨레는 이 내용을 오늘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요. 원래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만나서 들은 얘기는 오프 더 레코드, 비보도를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한 달 동안 넘게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밤 청와대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사무실로 들고 왔다. 이렇게 이름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정호성 제1부속실장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비서관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에 대해 정호성 비서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요. 이 전 총장은 최순실 씨는 모임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이 자료를 던져주고 읽어보게 하고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의 말을 듣고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리면 그게 나중에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청와대 문건이 돼서 거꾸로 우리에게 전달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전 총장은 이런 말을 하면서 한겨레 기자에게 자신의 아이폰의 사진 파일로 저장된 자신이 작성한 뒤 다시 청와대 문건 형식으로 내려온 문건들을 비교해서 보여줬는데요. 이 전 총장은 또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청와대 수석 비서관 그리고 비서관 20명 정도의 전화번호도 보여줬는데 한겨레가 이 번호를 나중에 파악해보니까 실제 전화번호와 정확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비선 모임의 논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한 10%는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일이지만 나머지 90%는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게 대부분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이를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독자의 알 권리를 위해 기사화했다고 오늘 사면에서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과 상반되는 내용의 증언, 정황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한겨레 기사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사과 해견, 사과문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 또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르재단 이성한 전 사무총장이 한겨레에 증언한 내용을 보면은요. 그리고 JTBC와 TV조선이 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 사과 자체가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장시호 씨가 어제 이런 이야기도 해서 눈에 좀 띄었는데요. 이모가 항상 서로 개인 생활까지 다 알고 있어서 대통령이 나에게 약점을 잡혔다고 말했고 VIP가 나를 어려워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권력도 휘두른 정황이 굉장히 많고 그런 정도의 권력 중독이었다면 저질렀던 일들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아직도 많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얻어낸 이권이나 그 이권으로 얻은 이익, 실질적인 이익이 또 해외로 빠져나간 그런 은닉 자산들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꼭 다시 찾아야 된다 이건.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사례를 꼭 남겨야지 되지 않겠나.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번 주 오늘부터 다시 은닉 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한 이야기도 잠깐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완전 소설이고 자기도 관련 뉴스 보고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유현에 대해서는 이름 자체가 머릿속에 있지도 않다라고도 부인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네. 하지만 정유라 씨는 지난번에 들어와서 크리스마스 때도 통화했고 1월 1일에도 통화했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누구지 모르고 통화했나 보죠. 이름 자체가 머리에 없다는 거 보니까. 모든 걸 다 부인하니까요.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사실상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호칭을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닌 최순실 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는 이 자료를 가지고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비선 모임을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진술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9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16시간 동안 진행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말한 내용입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최순실 씨는 주로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 대통령의 향후 스케줄이나 국가적 정책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최 씨는 이런 모임을 주제별로 여러 개 운영했는데 일종의 대통령을 위한 자문회의 성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비선 모임의 참석자와 관련해서 적을 때는 2명, 많을 때는 5명까지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도 몇 번 참여한 적이 있다고도 했는데요. 모임에 오는 사람은 회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지만 차은택 씨는 거의 항상 있었고 고영태 씨도 자주 참석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요. 항상 30cm가량 두께의 대통령 보고 자료가 놓여 있었다고 이 전 총장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주로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들로 거의